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 모시고 시작할 때 12년 얘기인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그리고 나머지 6은 초등학교 6년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할 네. 때가 사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네. 그 시기에 대한 어떤 준비, 이해 이런 그러니까 부분은 어떻게 필요할까요? 그때 초1 정도면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을 제일 권해주고 싶은 분들이 초등학생 부모님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애청자분들 네. 중에서도 조금 많으실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럼 뭘 시켜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사교육을 막 그렇죠. 그럼 지칠 수 있죠. 뺑뺑이를 막 네. 이렇게 돌리면 나중에 무너져요. 음. 나중에 아이가 나가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들께서 미리 알고는 계셔야 이제 중학교를 선택하는 법,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법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라가 아니라 네. 하지만 부모는 알고 부모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입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네, 된다. 정확한 입시를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상한 잘못된 길로 그렇죠. 잘못된 길로 아이를 힘들게 뭐 네, 1학년 네. 저 진짜 예전에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네. 초등학교 1, 2학년을 독서실에 보내시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프죠. 네. 그 나이는 뭐 기본적인 건 하지만 네. 더 밝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수시하고 정시 이 큰 틀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수정님께서 네. 입시제도 워낙 자주 바뀌어서요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틀은 안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 가요. 근데 이 수시 중에서 학종 들어보셨죠?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뭐냐면은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걸 평가해서 아이의 대학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아이를 평가하겠다 이게 학종이거든요. 근데 이 학종에 뭐가 기록이 되느냐, 학생부에 뭐가 기록이 되느냐, 성적이 기록이 되죠. 성적 첫 번째 성적. 근데 성적 말고 기록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성적에 해당되는 부가 설명이 들어가요. 부가 설명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세특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각 과목 시간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라는 게 적혀요. 네. 성적 밑에 과목 선생님들로 수업을 집중해 듣더라, 그렇죠. 창의적이더라, 아니면 네.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더라,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극복을 하더라, 무슨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심화 수업을 듣더라. 까지가 그 아이가 뭐 원점수가 얼마고 뭐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런 거 등급이 얼마고 요거랑 그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설명까지가 교과예요, 교과. 근데 아이의 태도가 예를 들어서 천재예요, 막 그냥 날라댕겨, 막 수학 천재예요, 다 풀어. 근데 태도가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제 아무리 천재라도 그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써주실까요?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태도에서.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법이에요. 선생님들을 공경. 네. 진짜 중요하죠, 요즘.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성적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반이 뭐냐면은 나머지 활동들이에요. 활동. 얘가 처음에 반에 들어왔는데 반장을 맡았다. 아니면은 뭐 청소 담당을 했다. 아니면은 아이들의 그 부족한 교재를 복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다 적어요. 근데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처음에 첫날 들어오자마자 몸이 약한 학생들의 몸이 약한 학생에게 가가지고 그 수업 진도를 챙겨주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교과 부분에서도 아이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교과가 아닌 부분을 비교과 비교과. 네, 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예요. 태도. 친구들하고 태도, 네. 학급반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태도라든지. 네. 그게 그 학생부 종합의 큰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대학을 잘 가게 되느냐? 착한 학생이 잘 가요. 착한. 그렇잖아요. 그렇게- 교우관계 네. 봅니다. 교우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각 대학별로 평가 지침이 다 있어요. 학생부를 평가할 때 어떤 점에 몇 점, 뭐 수상 기록에 몇 점, 교과 성적에 몇 점. 근데 중요한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란 뭐냐? 이 아이가 어떻게 사교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베푸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 때 공부 학원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은 이 선생님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진 학생들은요 달라요. 이거 에이 뭐 이렇게 꾸미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려면 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선생님에 대한 약간 신뢰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절대 표시를 절대로 하면 안 표시하면 안 돼요. 돼요. 절대로 표시하면 안 되고요. 항상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바른 자세로 말씀을 경청해라. 그리고 이게요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태도가 좋으면. 그러면은 학교 시험 문제 누가 내시죠? 선생님이 내시죠. 네. 네. 그 선생님이 모두가 풀 수 있는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문제만 내면 그러면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만 얘기한 걸 내요. 그럼 그거를 열심히 듣고 다 이렇게 받아 적은 학생이 내신 문제 잘 풀겠죠. 그렇죠. 그럼 내신 성적 좋으면 대학 잘 가요. 맞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초동 라디오 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해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사실 어떤 의도로 내시는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상담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똑같이 찝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을 일단은 아이들 앞에서는 뭐 사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를 엄마를 존중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소 부모로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을 굉장히 네. 공경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이게 이루어지고 선생님들 그게 눈에 사실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고요. 근데 굉장히 그 영악한 아이들이 있어서 있죠. 아니 우리 아이가 좀 호구처럼 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도 아니 저 유튜브 방송은 솔직담백하게 네, 어머님들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이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말투가 네, 그만큼 아이들하고 너무 친숙하다는 얘기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정말 그런 아이들이 빛보는 세상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아이들은 티가 나거든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혼자서 너무 고생이구나.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돼 보여. 라는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을 도와주게 돼요. 이런 거 기록돼요. 그런 거 기억. 이런 게 기록이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요. 네. 요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성적 그 생활부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